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만 자고 만든다는 게 그냥 푹 자버려서 주말에 운동을 좀 세게 했더니 맛있는 것도 먹고요. 삼겹살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DJ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규식님, 티끌모아 태산슬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여기 물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려니 저도 여기 적응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럭셔리 보편적인 건데 삼겹살 1인분 참 둘이 먹고 146달러더라고요 정확히. 3인분에 지금 환율도 미쳐서 참 많이 비싼 거를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빨리 적응을 해야죠. 자, 오늘의 본 게임은 FS 베타 10.13입니다. 릴리즈 노트가 나와서 빠르게 이거를 봐볼까 합니다. 그리고 참 이 척쿡 스타일,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대로 릴리즈 노트에 이게 나왔습니다. 대단하신 분인데 역시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이름을 알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척쿡이라고 이분도 유튜버입니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양쪽 이게 몇 차선입니까? 한 6차로입니다. 6차로 되는 거를 한 방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FSD 베타만 업데이트 되면요, 여기 가서 드론도 띄워놓고 촬영도 진짜 그러니까 공들여서 매일 올리시진 않고 업데이트 되거나 뭔가 이제 FSD 베타에 특별한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혹은 지난 테스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을 때 촬영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요런 걸 좀 더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 하시는데, 보시면 이거를 여기만 이제 중요한 건 이 채널이 거의 나오고 나서, 물론 이분도 FSD 베타를 갖고 이제 동네를 좀 테스트를 하기도 했는데 거의 이제는 여기만, 그러니까 주구장창 와가지고 여기만 그냥 이걸 넘어갈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차들이 이게 양쪽 차선을 다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이 맞는 경우가 틈이 그렇게 쉽게 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굉장히 챌린징하고, 여기를 비집고 가려면은 정말 그 찰나에 아주 조그만한 틈을, 그러니까 사람도 챌린징하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S 베타 그래서 성공을 했냐? 성공한 적이 있죠. 차량이 거의 안 오면 합니다. 근데 차량이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경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많이 테스트하면 첫 번째는 그냥 대부분 성공률이 높게 넘어가는데 두 번째에서 들어가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지쳐서 그런지 보통은 이 중간에서 개입을 하셔서 들어가거든요. 하도 주구장창 여기만 테스트하니까 아예 이 턴하는 게 비보 레프트 턴, 그리고 6차선을 가로질러 턴하는 거를 6차선에서, 그러니까 3차선 가로질러서 상대 다음 그러니까 차선에 넘어가는 게 아예 척쿡 스타일로 굳어졌는데, 이제는 릴리즈 노트에도 나올 정도다. 대단합니다. 저도 뭔가 저런 걸 하나 잡아서 저렇게 했었어야 되나. 일론 머스크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이게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이분이 안 받으셨는데, 이번에 정말 퀀텀 점프를 했으면 이걸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매우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느시길 바라겠습니다. 꽤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만 지금 아주 주구장창 테스트한다는 점. 그 외 업데이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동물이라든지 사람, 그리고 자전거, 이런 것들의 디텍션 레이트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수도 라이다라 그러고 해서,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쓰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라이다 같이 쓰는데 그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꽤 그래도 한 70% 정도? 근데 최근에는 한 80, 90%? 90%까지는 아닌데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징 하는 거, 뒤에도 이제 다음 노트에도 이 멀징이라든지 이게 또 설명이 되는데요. 그게 다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False Positive도 줄였다. 그리고 오토 라벨링 도움으로. 근데 오토 라벨링도 많이 썼지만 결국은 37,000개의 뉴 클립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에 좀 부정적인 면들들.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렇게 좀 뜯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전공법, 나쁘게 하면 좀 무식한 법. 그러니까 안드레 카파시가 이래서 참, 그러니까 방향,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래서 좀 떠나는 엄청나게 노동력을 갈아넣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로 다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어차피 수많은 케이스들이 계속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시내 주행까지 하려면은 나오게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가서 차곡차곡 쌓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뜯어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빠르지만, 이런 것들은 AI를 다룬다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자동차 회사랑도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너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상 이런 것들 데이터 관리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엄청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쪽 부분은 정말 데이터를 갈아 넣는다라는 것밖에,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그래서 13은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 라이다가 더 올라갔고 디텍션 레이트도 올라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리하면 동물이라든지 조그만 사람 아니면 자전거 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게, 주변에 자전거가 있다라든지 사람이 걸어오면은 가끔 안 그래도 좀 대응하는 게, 움찔움찔하는 게 좀 이렇게 불편감을 주거든요. 근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서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불편감이 느껴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 게 종종 조금 있긴 한데, 이번에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에고라는, 제가 제대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아,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10이 쓰면서도 지금 그거를 많이 느끼는데, 여기도 이거 패스가 나고, ego is making turn by improving.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정말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어제 이어서 느끼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게 레인이 합쳐질 때, 당연히 교통사고가 하이웨이 사고에서 이게 진짜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 레인이 합쳐지면은 차선이 모호해지고, 갑자기 큰 차선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초기 버전에는 이거 에러 엄청 많이 났습니다. 왜냐면 기존 차선 대비해서 이 미스가 엄청 늘어나니까 얘가 이게 맞는 도라면서 막 춤추기도 했거든요. 12에 와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제 그래도 여전히 움찔움찔하는, 약간 스윙하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갑자기 합쳐지는 넓은 도로에 있어서도 많이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향상된 걸 느낄 수 있는데, 저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홀마스 카달로, 이분은 거의 인플루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영상이랑 먼저 올렸던 것도 있지만 지금 그때 막 찾지 못하고 이러는데, 확실히 이분들은 빨리 받는 거 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인플루이들 먼저 뿌리는 것 같은데, 저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타임라인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 다음은 파나소닉 배터리 얘기입니다. CTO가 쇼이치로 와타나베 씨. 참 일본의 와타나베 성이 참 많죠. 이 CTO 분이 기술 총 관리 감독 하시는 분이죠. 한 10년 안에, 10년은 아니죠. end of decade니까 2030년이겠네요. 2030년까지 배터리의 용량을 한 20%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뭐야, 2030년까지 20%밖에 증가를 안 한다고 실망하는, 미국 내에서도 그게 참 반응이 좀 주류인데, 배터리의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초창기에 논문도 많이 읽어드렸고, 무지무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좀 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만 해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토믹 레이어를 아톰 단위로, 원자 단위로 알지 않으면요, 근본적으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말 매크로 스케일로 보는 거기 때문에, TM이라든지 투과전자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출은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전부를 애토믹 레벨로 아는진 못하거든요. 그 일부분은 사진을 찍는 거지. 추가적으로 전압, 볼티지를 올리는 걸 봐서는
특별하게 기술적인 그러니까 케미스트리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 NM 배터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NA겠죠. 파나소닉은 NCA를 쓰니까 코발트를 전부 뺀 하이니켈의 약간의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LG도 궁극적으로는 코발트를 다 빼고 니켈 망간만 쓰는 배터리라든지 그러니까 니켈의 함량을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개입되면 참 기술이 발전하기가 이거 좀만 열나면 터지죠. 그래도 20%만 증가되더라도 지금 제 차가 모델 S가 400마일이 넘죠. 640km가 넘습니다. EPA 기준으로. 그러면은 20%가 증가하고 그리고 스트럭처 배터리가 모델 S에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감량하는 거는 충분히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옵티마이즈 된, 그러니까 최적화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다 그러죠. 이걸 최적화하면서 배터리의 무게 감량이라든지 차의 감량을 생각하면은 현재 에너지를, 그러니까 100kWh를 더 늘리지 않고도 500마일은 충분히 뽑지 않을까. 그러니까 2030년까지 주행거리는 계속 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 세계 플러그인 비이클 판매량인데요. 한국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저조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한국 차들도 한국에서 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위력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앞선 얘기했듯이 저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유일하고요. 저거는 순식간에 따라오질 못하고 배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한 장점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팔 지금 월드 베스트 셀링을 보면은 1, 2등이 테슬라 모델 Y3입니다. 아직까지도 압도적이고요. 이거는 6월달 중국에서 레코드 하이를 기록한 게 빠진 데이터인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요. 나 이거 제발 좀 전기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같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통계가 우리가 원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시일이 걸리는 이유가 이것도 전에 얘기했었죠. 한국같이 딱딱 파는 게 막 레지스트레이션 돼서 한국은 다 이렇게 빨리빨리 데이터도 업데이트되고 주민등록번호 같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번호로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딜러십과의 관계, 딜러 어소시에이션에서 집계하는 면들들, 그리고 테슬라조차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죠. S랑 X를 플랫폼 같이 쓴다고 합쳐서 얘기한다라든지 각 나라의 통계들이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차량 판매에 대해서 그거 차량 한 대씩 파는데 그거 하나씩 보면 비교가 쉽지 않나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플랫폼으로 발표한다라든지 혹은 제조사가 얘기를 안 하고 딜러십이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연기관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조차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같이 넣어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세부 데이터들을 다 뜯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 건데 여튼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 보면은 1, 2등은 테슬라고요. 그 외에는 탑5 내 BYD 중국 제품들이죠. 다 중국이다가 여기 폭스바겐 ID4가 이제 겨우 나오고요. 이게 10위 안에 듭니까? 이거 들락말락하는 수준인데 현대 아이오닉5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EV6는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테슬라에 비교할 바는 댓글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저도 휴게소에 그게 슈퍼차저가 없다라는 점. 근데 미국 내에서 FSD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슈퍼차저의 네트워크의 막강함. 그리고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그리고 마기는 여기 있습니다. 더 내려가야 돼서 제가 여기 갖고 왔고요. 현대나 기아는 미국 정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7,500달러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정부에서 주는 것까지 하면 $10,000는 받고 게임을 하는 건데 지금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는 보조금이 한 푼도 없죠. 이거 아이오닉 5 보조금 없으면은 미국에서 제가 판매량 계속 업데이트 하죠. 미국 판매량을 그 정도 팔릴까요? 아직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나마 이게 유지되는 거지 $10,000의 보조금이 없으면은 참 대단하죠. 미국은 그러니까 좀 더 물론 미국도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게 있지만 외국 기업이더라도 룰에 맞게
보조금을 그래도 $10,000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겠지만 미국은 이미 그 캡을 넘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못 받는데, 아니 지금 루시드 에어도 그 비싼 차도 미국은 보조금 줍니다. 생산 대수, 판매 대수가 도달하지 않으면은 포르쉐 타이칸도 받고 있죠. 뭐 몇 억이 돼도 보조금을 안 받고 이 정도 규모까지 온 유일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현대, 물론 자국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제 채널에 계속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감사한데 아직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보조금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우선 돼야겠죠. 자, 마지막은 블룸버그에서 나온 CATL의 배터리 얘기입니다. 파나소닉도 얘기를 했으니까. 참 중국의 CATL의 기세가 엄청난데요. 지금 보면은 이것도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지금 7월이 중반이 지나서 8월을 바라보는데 아마 8월쯤 가면은 6월달까지 집계가 될 겁니다. 이렇듯 통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플랫폼에서 이거를 다 똑같이 등록을 한다라면 쉽게 집계가 될 텐데 회사 기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봐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CATL이 올해도 전세계 배터리의 3분의 1가량을 혼자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계속 만들 생각을 하지만 멕시코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싸움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저는 반사적으로 이익을 배터리에서도, 물론 배터리 쪽은 제재가 좀 덜했지만 제재 그래도 견제가 중국 기업인데 있지 않았을까. 조금은 저거 완전히 고삐 풀렸으면은, 그리고 배터리 기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파나소닉 CTO가 얘기했듯이 10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 올리면은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하는 입장이 훨씬 쉽고, 초창기만 하더라도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CATL이 만드는 하이니켈 배터리는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대충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격차가 현격히 줄고 있다. 그리고 CATL 혼자가요, 한국 기업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CATL 하나가요. 그리고 지금 3위는 BYD입니다. BYD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고, 인산철 배터리에, 이것도 리튬입니다. 리튬 포스페이트, 아이언 포스페이트인데, 이것도 상당량 셀투팩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참 중국 기업의 이 배터리 약진은 정말 무섭다. 막기가 쉽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플레이어들이 쉬운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배터리에서 돈 벌기가 진짜 어려운 게, 아니 CATL이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한국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 저도 잘 알기 때문에 CATL을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얕잡아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LG도 대단하고요, BYD도 대단하고요, 파나소닉과 테슬라의 관계는 아주 초창기에 보면 이거 뭐 관계가 뭐 팽당한다. 지금은 여전히 돈독하지 않습니까? 제 예상이 이건 완전히 맞았죠. 이거 반대로 그때 막 LG랑도 공고해진다는 얘기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잘 같이 짝짝꿍 잘 합니다. SK도 대단하죠. 삼성도 대단하고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빨리 개화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래서 가끔 오일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석유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너무 플레이어가 많다. S볼트도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폭스바겐과 유럽에 또 등으로. 도대체 여기 쟁쟁한 플레이어가 몇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돈 벌기, 여기 경쟁이 쉽지 않다. 근데 원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물론 요즘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이 진짜 원자재 싸움인데 정말 쥐어짤 대로 짜고 있는데, 이 배터리 플레이어들이 다시 한번 여기 너무 쟁쟁한 기업들이 정말 다 머리 쳐박고 너무 심각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